지금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세요. 캔에 든 탄산음료, 요구르트, 먹다 남은 피자, 그리고 지구 반대편에서 비행기를 타고 날아온 과일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런데 당신의 먼 조상에게 이건 음식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대체 무엇을 먹었을까요? 그 답은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을 질겁하게 만들 겁니다. 세계 곳곳의 동굴에서 발견된 증거들이 우리 인류에 대해 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을 뒤흔들고 있거든요. 썩은 고기를 즐겼고 서로를 잡아먹었으며 우리가 지금 끊지 못하는 식욕의 정체가 바로 그 시절에서 왔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약 30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신의 가장 오래된 조상은 용맹한 사냥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남이 먹다 버린 걸 주워 먹는 청소부에 가까웠죠. 아프리카 초원에서 사자가 영양을 사냥하면 가장 먼저 살코기와 간, 심장 같은 알짜배기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 하이에나 무리가 달려들어 갈비뼈와 가죽, 작은 뼈들까지 와작와작 씹어 삼켰죠. 우리 조상이 도착했을 무렵엔 남은 거라곤 부스러기뿐, 하이에나의 턱으로도 깨지 못한 두꺼운 다리뼈 정도였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 조상의 밥상이었습니다. 그들의 대표 메뉴는 골수였죠. 초기 인류는 살이 다 발린 사체에 슬그머니 다가가 가장 두꺼운 다리뼈를 집어들고는 돌을 깨서 만든 도구로 내리쳐 쪼개곤 했습니다. 그 안에는 회색빛으로 번들거리며 기름이 뚝뚝 떨어지는 골수가 들어있었거든요. 손가락으로 후벼 파서 날 것 그대로 입에 넣었습니다. 다른 어떤 동물도 손대지 못한 음식이었죠. 골수는 두꺼운 허벅지뼈 속에 단단히 봉인돼 있었고 우리에겐 다른 청소부에게 없는 단 하나의 무기가 있었으니까요. 바로 돌을 단단히 움켜쥐고 뼈를 부술 수 있는 손이었습니다. 뇌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쪼개진 두개골 하나에는 거의 0.5kg에 가까운 지방 덩어리가 들어있었거든요. 지방은 동물의 몸에서 열량이 가장 빽빽하게 응축된 부위입니다. 부스러기로 연명하던 조상에게 두개골 하나는 그야말로 대박이었던 셈이죠. 당신의 몸이 지금까지도 지방을 보물처럼 떠받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몸이 그 시절을 아직 기억하는 겁니다. 곤충도 즐겨 먹었습니다. 흰개미, 군뱅이, 딱정벌레, 엄지손가락만한 통통한 애벌레까지요. 씹으면 새우처럼 톡 터졌죠. 먼 조상에게 곤충은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어엿한 한 끼였습니다. 이런 삶이 100만 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하루하루 세대를 거듭하며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상상보다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모든 걸 바꾼 첫 번째 전환점은 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인류의 불 자국은 남아프리카의 원더베르크 동굴 안에 있는데요. 약 100만 년 전 것으로 추정됩니다. 불을 손에 넣자 요리가 시작됐죠. 숯불에 구운 고기, 뜨거운 잿더미에 파묻은 뿌리, 불씨 속에 던져 넣은 골수, 뼈가 등장한 겁니다. 요리는 한마디로 미리 소화시키는 작업입니다. 날고기와 날채소는 우리 위장이 몇 시간이고 화학작용을 해서 잘게 분해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익힌 음식은 이미 절반쯤 부서진 상태죠. 몸은 소화에 쓰는 에너지를 아끼면서 한 입 한 입에서 더 많은 열량을 뽑아낼 수 있게 됐습니다. 과학자들은 조상들이 요리를 시작하면서 내장이 점점 작아졌다고 봅니다. 그렇게 절약된 막대한 에너지가 단 한 곳으로 흘러갔는데 바로 뇌였습니다. 뇌는 몸무게의 고작 2%밖에 안 되지만 몸이 쓰는 열량의 20%를 집어삼킵니다. 이 엄청난 기계를 날풀과 흰개미만으로는 도저히 돌릴 수가 없죠. 익히고 기름진 음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결국 요리가 우리에게 뇌를 선물했고 그 뇌가 나머지 모든 것을 가져다 준 셈입니다. 바로 이때부터 식단이 폭발적으로 넓어졌습니다. 약 30만 년 전이 되자 당신의 조상은 외모마저 지금의 우리와 무척 닮아 있었고 잡을 수 있고 캘 수 있고 닿을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먹게 됐죠. 평원에서는 매머드와 들소, 야생말과 술록을 사냥했고 강과 바닷가에서는 물고기와 조개를 건졌습니다. 땅에서는 뿌리와 야생 곡물, 산딸기, 견과류, 버섯을 거뒀죠. 둥지에서 훔쳐온 알과 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꿀이 그랬죠. 탄자니아의 수렵채집 부족인 하드자족은
지금도 농사가 생기기 전 인류의 방식 그대로 먹고 사는데요. 이들이 섭취하는 열량의 약 15%가 야생꿀에서 나옵니다. 위험천만한 나무를 기어오르고 수백 번씩 벌에 쏘이면서도 자꾸 꿀을 찾아 나서죠. 야생의 그 무엇도 한 입에 그만큼 많은 열량을 담아내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묘한 건 바로 그 갈망이 지금 당신 안에도 그대로 살아있다는 겁니다. 바로 단맛이죠. 당신의 뇌가 단맛에 매달리는 건 수십만 년 동안 당분이 몸에 두 가지를 한꺼번에 줬기 때문입니다. 당장 쓸 수 있는 즉각적인 에너지와 지방으로 저장해 둘 여분의 연료를 동시에 안겨줬거든요. 그렇게 쌓아둔 지방은 먹을 게 바닥났을 때 당신을 살려주는 유일한 비상금이었습니다. 꿀이 뚝뚝 흐르는 벌집은 대부분의 조상이 평생 구경한 음식 중 가장 진하고 귀한 것이었죠. 이 프로그램이 지금 당신 몸속에서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나무에 매달린 꿀과 도넛을 구별하지 못하거든요. 현대 식품 산업은 이 오래된 신호를 포착해서 거대한 사업으로 바꿔놓았습니다. 탄산음료, 사탕, 시리얼, 각종 소스, 심지어 대부분의 빵까지요. 지구상의 거의 모든 가공식품이 사실은 단맛이 옷만 갈아입은 모습입니다. 당신이 그걸 끊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몸은 여전히 다음번 굶주림을 대비해 지방을 저장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중이거든요. 당분만 우리를 사로잡은 건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 강렬하게 새겨진 갈망이 있었으니 바로 고기였죠. 매머드 한 마리면 부족 전체가 몇 줄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큰 사냥감 하나를 잡으면 산딸기를 따고 뿌리를 캐는 데 들어갔을 수백 시간을 한 방에 아낄 수 있었죠. 그렇게 번 시간이 아이를 키우고 기술을 가르치고 더 나은 도구를 만들고 모닥불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됐습니다. 당신의 몸이 지금도 단백질을 갈구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느끼는 모든 식욕은 그 시절 무엇이 그들을 살렸는지에 따라 빚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처럼 인정하기 어려운 갈망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서로를 향한 식욕이었죠. 영국의 고프 동굴에서 연구자들은 약 4,700년 전의 사람 뼈를 발견했습니다. 그 뼈들은 아무도 읽고 싶어 하지 않을 이야기를 들려줬죠. 두개골들은 돌 도구로 정성껏 손질돼 있었습니다. 얼굴과 바닥 부분은 조심스럽게 떼어냈고 남은 윗부분은 가장자리를 따라 다듬어져 컵 모양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긴 뼈들은 먼 조상이 영양뼈를 깨서 골수를 빼먹던 바로 그 방식으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섬뜩해집니다. 이건 굶주림 때문이 아니었거든요. 같은 동굴에서 말과 사슴을 비롯한 다른 동물 뼈도 함께 나왔습니다. 먹을 게 충분했다는 뜻이죠. 2017년에 한 연구는 사람 몸 하나가 실제로 얼마나 많은 열량을 제공하는지 계산했는데 그 답이 약 12만 5천 칼로리였습니다. 들소 한 마리가 60만 칼로리, 매머드는 무려 300만 칼로리에 달하죠. 효율로 따지면 사람은 형편없는 먹잇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먹는 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라 의도적인 선택이었던 셈입니다. 고프 동굴에서 나온 팔뚝뼈 하나에는 살을 발라낸 뒤 지그재그 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건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일종의 의식이었던 거죠. 고프 동굴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독일과 프랑스, 스페인, 크로아티아 등 유럽 곳곳에서 비슷한 흔적이 발견됐거든요. 수십만 년 동안 세계 여러 곳에서 인류는 서로에게 이런 짓을 해왔습니다. 언제나 생존을 위해서만은 아니었죠. 우리 역사 어딘가에서 인류는 이 행위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더 기이해집니다. 당신의 조상은 신선한 고기만 먹은 게 아니었거든요. 썩은 고기도 먹었습니다. 사냥꾼이 동물을 잡으면 그걸 한 번에 다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땅에 묻거나 동굴에 숨겨두거나 차가운 개울에 담가뒀죠. 며칠, 몇 주, 때로는 몇 달씩이나요. 다시 찾아왔을 때쯤이면 고기엔 구더기가 들끓고 썩은 내가 진동했지만 그래도 그냥 먹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오히려 그 상태를 더 선호했을 거라고 봅니다. 썩은 고기는 박테리아가 이미 절반쯤 분해해 놓은 상태라 씹기도 쉽고 흡수도 잘 됐거든요. 게다가 그 박테리아가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까지 만들어냈죠. 당신의 몸은 이 기억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발효 음식이 사실은 통제된 썩힘이거든요. 치즈, 요구르트, 사워도우 빵, 맥주, 와인, 간장, 피클까지 전부 천천히 썩혀서 안전하게 만든 것들입니다. 당신이 치즈를 좋아하는 취향은 프랑스의 어느 멋진 낙농장에서 생긴 게 아닙니다. 10만 년 전 초원에서 그보다 훨씬 끔찍한 무언가를 먹으며 길러진 거죠. 지방을 향한, 소금을 향한, 단맛을 향한, 그리고 가장 진한 것을 향한 오늘 당신의 모든 갈망이 지금도 몸속에서 쉼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마트나 냉장고 같은 건 알지 못합니다. 그저 이 한 가지만 알 뿐이죠. 진한 걸 먹어라. 귀한 걸 먹어라. 먹을 수 있을 때 먹어둬라. 내일은 아무것도 없을지 모르니까. 밤 11시에 배가 고프지도 않은데 냉장고 문을 여는 그 순간 당신은 300만 년 묵은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주변을 살피며 여전히 당신을 살려두려 애쓰면서요. 하지만 그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세상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만약 현대인을 5만 년 전 세상에 떨어뜨려 놓는다면 아마 며칠 만에 목숨을 잃을 겁니다. 물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도 모르고 눈앞의 식물 절반은 정체불명일 테니까요. 동물을 끝까지 쫓아가 지치게 만들 체력도, 꿀을 따러 나무를 오를 힘도, 골수를 빼려고 허벅지 뼈를 깨부술 솜씨도 없겠죠. 사방에 먹을 게 널려 있는데도 그걸 알아보지 못한 채 굶어 죽고 말 겁니다. 반대로 5만 년 전의 사람을 당신의 주방에 데려다 놓는다면 그는 신의 식료품 창고에 들어왔다고 여길 겁니다. 그는 눈앞에 그 무엇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금속에 밀봉된 차갑고 달콤한 음료, 누군가 대신 구워준 빵, 몇 주가 지나도록 봉인된 채 상하지 않는 우유,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머나먼 땅에서 온 과일까지. 아무도 쫓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음식이라니 그건 인류가 발들인 가장 풍요로운 장소처럼 보일 겁니다. 300만 년 동안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인간은 배고프고 춥고 지쳐 있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그렇지 않은 최초의 인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드문 행운인지 당신은 짐작조차 못하고 있는 거죠.